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 사장의 최건담. 오늘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또 100주년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국을 어디를 잡을 건가, 아니면 그 상해 임시정부가 생긴 그 시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1945년 광복 시점을 잡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저희 김 사장 생각으로는 우리가 건국 기준을 상해 임시정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상해 임시정부가 그 한국에 정부가 있고 상해에 정부가 있다 그러면은 그 한국에 있는 정부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지만은 그 시점에서는 한국에서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없는 데 대해 가지고 많은 지식인들이 생각을 한 끝에, 그러면 우리 망명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상해 임시정부의 그 정통성을 이어받았으니까 그 시점은 상해 임시정부로 기준을 해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독립유공자 문제인데요. 독립유공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김 사장 생각으로는 지금에 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든가 아니면은 포상 기준은 1945년, 그러니까 우리가 강복했을 때 그 시점에 정해졌던 기준들이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1945년대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군정에 기초를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을 둔 그런 기준이었을 겁니다. 1945년도 그다음에 50년도 넘어가 버리면 미국에는 공산주의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공산주의 탄압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있어가지고 우리 1945년도 50년도 그때 생겼던 그 정부들도 아마 공산주의를 배제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독립운동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거는 기존에 있던 미국에 있던 그런 기준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에 있어서는 여기다 보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운동이라 그러는데 사회주의는 곧 공산주의하고 거의 뭐 유사하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있어가지고 김원봉 선생, 이동희 선생, 한의근 선생, 김두봉 선생, 여운형 선생, 주세적 선생, 권오술 선생, 허은 선생. 근데 여기에 보면은 건국 훈장을 받던 사람 이동희, 현의건, 여운형, 주세주, 권오술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운동을 미약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미약하게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독립운동 서원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거는 기존에 이렇게 있던,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했던 사람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운동도 그렇고 공산주의 운동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왕조를 부활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다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서운을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독립유공자 포상이라든가 서운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5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내렸던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리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선정 기준, 그리고 선정자, 그리고 그 왜 선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었냐면은 그 손혜원 사건 때문에, 손혜원 의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수면에 또 올른 상태인데, 대법원에서는 선정 기준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겠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선정 기준이라든가 선정자, 누가 선정되었는지, 왜 선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은 지금 다시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통해 가지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가 그 독립유공자들이 사실 뭐 안동에서도 그 3대가 독립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사형제가 독립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가 독립을 된 상태에 있어가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결국은 형체를 없는 국가라는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그러면 민족적인 자존감을 갖게 되면 어느 정도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보상을 이루어지는 게 단순히 금전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명예만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자손들한테, 후손들한테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우를 해줄 건지 거기에 대한 다시 명확한 기준점이 생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 갖고 누가 민주화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앞으로 다시 생겼을 때, 우리나라 위기가 생겼을 때 어느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임진왜란 때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이제 그때는 일본군이라 그러기보다는 좀 왜군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때는 별다른 일본에는 그 국가적인 칭호가 없었으니까. 왜군들이 조선을 침략하러 왔을 때 가장 놀란 게 뭐냐면 의병이라는 데 가장 놀랐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일본은 번들끼리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현이라기보다는 번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왜 번이냐면은 번의 각각의 성주가 있고 그 성주 밑에는 번들이 있습니다. 번들이 있고 번들은 누가 다 지배를 하냐면 장군들이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번과 번, 그리고 성주가 다툼이 있었을 경우에는 성주 밑에 있는 군대하고 군대끼리만 싸웁니다. 즉 그러니까 A라는 성주가 B라는 성주를 공격을 했을 때 B에 있는 성주의 군대와 A라는 성주의 군대만 싸웁니다. 일본 민화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성주와 성주끼리 싸웠을 때 그걸 산 위에서 백성들이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럼 어느 쪽이 이겼느냐에 따라 그쪽은 그냥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일본에서는 계속 전투를 벌여왔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조선에 침략을 하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판도가. 조선의 관군만 없애버리면 다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관군을 떠나가지고 의병들이 조직이 되어서 그렇게 일본군에 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존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존적으로 삼국시대 때부터 보면은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 망할 때 부흥운동이 나지 않습니까? 부흥운동의 주축 세력은 귀족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은 다 백성들입니다. 이번 독립유공자 사건도 똑같습니다. 국가라는 형체, 보이지 않는 형체를 위해서, 그리고 조선왕이라든가 뭐 대한제국에 있는 귀족들이 주축이 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주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쳤을 때는 그 운동을 했던 사람한테 대해 가지고 어떤 보상 같은 거 없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요약을 하면은 김 사장의 책은다음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은 올해로서는 건국 100주년입니다. 건국 100주년이고, 그리고 그 건국을 위해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 광복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 이게 제 평가가 아닙니다. 평가 기준에 대한 재확립이 필요하고, 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근거가 확실하고 누가 받았는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다 알려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친일 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그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더 몰수가 일어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위기가 생기고 우리나라가 한국이 어려워졌을 때 다시 국민들이 힘을 합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특히나 광복을 위해서 운동을 했던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김 사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답에 있는 바운더리를, 경계를 단순히 한국 내만 아니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멀리는 쿠바까지 거기 있는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후손이 있는 재외동포에 대해서까지 지원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그네들이, 그 자손들이 한국에 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국인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자존감을 갖고, 그리고 그 사회에 있어서 러시아라든가 해외 사회에 있어서 주체 세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